소설 인간혁명 9권 제3장 전개. 오타루 문답은 당연한 일이지만 멋진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도다 조세이에게는 하나의 돌발 사건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사건이 홋카이도 한개 반에서 일어나고 그것이 순식간에 확대된 일은 의외였다. 당시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타종과의 수많은 논쟁은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타루에서 발생한 격돌만이 단시일 내에 확대되고 광선유포의 역사에 길이 남는 사건이 되리라고는 예상조차 하지 못했다. 도다는 이 돌발 사건에 재빨리 대응하여 적절한 방책을 세우고 주도 면밀하게 준비한 끝에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오타루 문답이 끝나고 보니 태풍이 지나간 정도의 감동밖에 남지 않았다. 도다의 고독한 사색에는 지난해 가을 무렵부터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커다란 구상이 있었다. 그 구상은 도다의 머릿속에서 답답하리만큼 달라붙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어느새 신선한 싹이 되어 돋아나기 시작했다. 그 구상이란 광선유포의 발전에 수반되는 단계에 언젠가는 전개해야 하는 새로운 전망을 향한 실천이었다. 도다는 지금 그 실천을 단행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연기해야 할 것이냐라는 결단에 스스로 강요당하고 있었다. 내가 왔다. 도다는 어느 날 결연히 생각했다. 아니, 시기상조이다. 아직 18만 세대에 불과하지 않은가. 신중을 기해야 한다. 도다 주세이는 깊은 사색에 잠겼다. 도다는 하라야마 통감부장에게 명하여 전국 학회원의 상세한 분포도를 작성하게 했다. 도쿄를 중심으로 한 간토 지방의 색깔이 가장 짙었다. 그리고 도호쿠 지방의 센다이와 아키타, 홋카이도의 하코다테, 간사이의 사카이, 규슈의 야메 등은 비교적 학회원이 밀집한 지대임이 명백히 나타났다. 그 다음에 도다는 지난번에 열린 전국 통일지방선거의 상세한 자료를 가져오게 하고 통감부에 전국 학회원의 분포도와 대조하게 했다. 계략적인 조회지만 전국에 수십 군데의 동그라미가 쳐졌다. 동그라미는 그 지역에서 만약 학회원 가운데 적당한 인물이 지방선거에 입후보하고 그 인물을 위해 그 지역의 학회원이 응원한다면 당선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뜻했다. 이러한 지역이 어느새 만들어진 것이다. 상황은 그야말로 도다에게 결단을 은밀히 강요하고 있다고 해도 좋았다. 광선유포는 창가학회 회원의 확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어본존을 수지하고 신심에 면류한 사람은 먼저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을 혁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혁명한 개인은 자신의 숙명을 바꾸고 가정까지도 혁신한다. 이러한 개개인의 집단은 지역 사회에도 하나의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올 것이다. 아니, 지역 사회만이 아니다. 그들 개개인은 온갖 사회 분야의 영지의 빛을 발하고 변혁의 싹을 틔울 것이리라. 정치 분야에서도, 경제 활동 분야에서도, 생산 활동 분야에서도, 교육이나 문화, 과학, 철학 분야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혁명한 우리 학회원이 매일매일 전개하는 활동은 틀림없이 그 재능을 충분히 발휘한 소생의 힘이 되리라. 그것은 사회에 커다란 파동을 주고 이윽고 신세계를 향한 참신한 조류가 되어 다가올 인류의 숙명 전환에 위대한 공헌을 완수할 때가 오리라. 이것이 묘법의 광선유포 활동이라고 도다는 마음속으로 기약했다. 도다 주세이는 자주 이러한 전망을 사람들에게 솔직히 말했지만 듣는 사람은 그것을 단지 꿈 같은 이야기처럼 들었다. 하지만 도다가 회장에 취임하고 본격적인 광선유포 활동을 시작한 지 불과 4년 만에 그가 전망하는 새싹이 이미 돋아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도다는 우선 1954년 11월 22일 문화부 설치를 발표하고 스즈모토 미노루를 문화부장에 임명했다. 부장 한 사람만 있는 문화부에 불과하지만 도다는 각종 자료를 검토하고 구상을 짜냈다.
그리고 그렇게 구상한 새싹을 방치해 말라 죽는 일이 없도록 가꾸어 기르자고 결의했다. 엄밀히 조사하자 창가학회원 전국 분포도의 그린 동그라미가 40여 곳에 달했다. 의외의 숫자였다. 도다는 분포도를 응시하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생긋 웃으면서 스즈모토 미노루에게 말했다. 오, 이렇게나 많은가? 나머지는 사람이 문제로군. 사리사욕을 거들떠보지 않는 고결한 인재가 있으면 된다. 인선 쪽은 방향이 잡혔는가? 아니, 그 점이 큰일입니다. 개중에는 정치적인 경력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섣불리 하다가 야심찬 사람을 내세우면 곤란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저 신심만 강성하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선이 매우 곤란한 상태입니다. 선생님, 어디에 기준을 둬야 할지 헤매고 있습니다. 신임 문화부장 스즈모토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듯 걱정스러운 얼굴로 약한 마음을 토로하고 말았다. 그리고 스즈모토는 도다의 앞에 서면 언제나 무의식 중에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활약할 장소는 있는데 사람이 없다. 문화부의 앞길이 참으로 암담하다. 스즈모토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도다는 피부색이 검은 스즈모토가 눈가에 다크서클이 생기고 청년다움을 잃어 눈에 띄게 늙은 것처럼 맥이 빠진 모습을 보고 껄껄 웃었다. 새로운 일이란 언제나 난산인 법이다. 먼저 자네를 문화부장에 임명한 일도 상당한 난산이었네. 사람은 누구나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다. 그런데 그 일면만 들어 인선한다면 여간에서는 진행할 수 없을 것이네. 자네를 문화부장으로 임명한 것도 몇몇 후보자 가운데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좋다. 아니, 이 사람이 바로 적임자이다. 하고 비교 검토를 반복하는 가운데 임명할 곳에 임명한 셈이다. 인선 작업의 열쇠는 비교 대조를 엄정히 하는 데 있다. 사심이나 감정을 버리고 어디까지나 목적에 맞는 후보자가 누구냐라고 생각할 때 몇 사람의 후보자를 비교하는 가운데 이윽고 적임자가 떠오른다. 어느 지역에 학회원이 많이 생겼을 때 그 중에 중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나오는 법이다. 결국 광선유포는 어디까지나 어본조님의 일이라네. 우리가 하고 있다는 생각은 일종의 오만이다. 어본조님의 일이라면 실수할 리가 없다. 그때 그 단계에서 중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있는 법이다. 슬프게도 우리 범부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을 뿐이다. 언제 어떤 경우라도 투철한 신심이 요청되는 셈이다. 그래서 우리의 범안도 불안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다른 세계라면 몰라도 우리 학회 속에서 인선이 어려움에 봉착한다면 그것은 이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어본조님은 적임자가 될 사람을 반드시 만들어주고 계실 것이다. 투철한 눈으로 차근차근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게. 다정하게 타이르듯 말하는 도다 이야기를 듣고 스즈모토 미노루는 자신의 부족한 신심을 확실히 느꼈다. 뭐라고 대답할 여지도 없이 그는 깊은 감동에 감싸인 채 말없이 도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알았는가? 도다의 말에 스즈모토는 비로소 제정신을 찾았다.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단단히 해야 한다. 자네들의 투쟁이 광선유포의 승부를 결정할 때가 머지않아 온다. 중대한 일이다. 지금 드디어 새로운 전개가 시작되었다. 아직 세간에서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학회 간부도 이 새로운 전개를 여간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적임자를 찾는 일보다도 이쪽이 곤란하다면 곤란한 일이다. 어쨌든 각 지역에서 문화부원을 선정하고 그들을 재빠르게 육성해야 한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내게 의논하게. 독단적으로 움직이면 안 되네. 도다의 질타와 격려는 언제나 스즈모토 미노루를 분기시켰다. 도다는 먼저 문화부장의 육성부터 시작해야 했다.
스즈모토 미노루가 그날 저녁부터 진지하게 창제에 몰두했으면 말할 나위도 없다. 그리고 각 지부의 간부와 토의하고 각 지역을 누비며 실태 파악에 전념했다. 서둘러야 했다. 4월이 들어서면 통일 지방선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도다의 세밀한 지시를 받아 움직인 스즈모토는 1월 하순이 되어서야 겨우 안건을 완성했다. 전국의 거점 가운데 회원 세대가 많은 38개 지역을 선정했다. 역시 도쿄가 가장 많은 21개 지역, 간토 지방이 11개, 도쿠 3개, 홋카이도 1개, 간사이 1개, 규슈 1개 지역이었다. 각 지역의 인선도 서서히 굳어지고 2월 9일 저녁에는 본부 2층 대강당에서 문화부원 54명을 임명했다. 이들 문화부원 중에는 이사장인 곤시 다케오, 스루미 지부장과 재무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모리카와 고지 등 고참 간부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는 지구부장이나 반장 중에서 선발되었다. 새로운 전개이다. 도다 주세이는 아직 힘이 미지수인 문화부원 54명을 앞에 두고 그 출발을 격려했다. 짧은 격려이지만 도다의 만감이 담겨 있었다. 진실한 불법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 자질을 살려 필연적으로 사회에 그 날개를 펼치게 됩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은 묘법을 가슴에 품은 문화부원임을 언제 어디서도 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민중 속에 살고 민중을 위해 투쟁하고 민중 속에서 죽기를 바랍니다. 현대 민중은 명문 명리를 버린 참된 정치가가 출현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야말로 이윽고 이 요망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라고 생각하고 신뢰합니다. 당당히 투쟁하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든 우리 학회원의 문화부원으로서 생애 긍지 드높게 끝까지 살아가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의 기대를 결단코 배신하지 말기 바랍니다. 새로운 분야로 떠나는 54명의 새로운 부원은 긴장한 표정으로 도다의 말을 들었다. 그것은 격려로도 들렸지만 또한 새로운 출발을 위한 아쉬운 이별의 말로도 들렸다. 그들은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2달 앞으로 다가온 첫 출진을 생각했다. 하지만 도다가 이제까지 엄애로서 자기들을 육성해준 이유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이 일을 만나기 위해서였도다 라는 성운 그대로임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들은 도다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하겠노라고 주먹을 불끈 쥐며 마음속으로 서원했다. 그리고 엄동설안의 거리로 씩씩하게 나아갔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3월 8일 문화부원 13명이 추가로 임명되었다. 이들 13명은 현지 교육자나 경제인으로서 도다스라에서 오랫동안 훈도받은 간부들이었다. 이사이자 스기나미 지부장인 기요하라 가스와 청년부장 세키 히사오는 초등학교 교사이고 나카노 지부장 간다 조지와 남자부장 야마기와 히로시는 대학 교수이다. 또한 이사 하루키 요지는 어느 회사의 상무이사이고 분쿄 지부장 다카오 기니치, 스기치 지부장 오바 가스조, 혼고 지부장 사키 가즈노부는 각각 자영업자이다. 그리고 지부장 대우인 이타미 고지, 야마카와 요시토, 사가와 규사쿠 등은 공장을 경영하고 있다. 제2차 문화부원 임명은 도다주세이가 교육계와 경제계에 놓은 최초의 포석이었다. 본래 광선육호의 활동은 종교혁명을 기본으로 하고 그로써 널리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이다.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이 정체된 현실사회를 멋지게 소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이 종교활동을 언젠가 사회화하는 일은 필연적인 과정이었다. 도다주세이는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인재를 배출한다는 구상을 수호회나 측근의 간부들에게 대화를 통해서 자주 말했다. 하지만 정치개혁은 전대미문의 활동 영역인 만큼 현실 문제로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좋았다.
도다의 장대한 구상을 들어도 기분 좋은 유토피아처럼 꿈 같은 이야기로 듣고 환희하는 데 불과했다. 그 중에서도 사제부리의 길을 착착 걸어온 야마모토 신이치만이 도다의 예언에 가까운 전망을 뇌리에 새기고 간직했다. 그리고 그 이상을 현실로 만들고자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고생을 도다와 함께했다. 전대미문의 구상인 만큼 고생의 질 또한 전대미문이었다. 문화부 활동으로 내디딘 최초의 이 한 걸음은 그야말로 역사적으로도 획기적인 첫걸음이었다. 이 새로운 전개에서 나타난 도다의 구상은 처음부터 인류의 문화활동 전반을 향했다. 그것은 인간의 행복 실현을 목표로 하는 니치렌 대성인 불법의 실천을 전개하는 데 필연적인 일이었다. 따라서 문화부 활동은 정치 분야에 한정된 것이 아닌 사회적으로 더욱 광범위한 분야의 활동을 목표로 했다. 창가학회의 존재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것은 니치렌 대성인 불법의 유일한 정통파로서 광선유포를 내걸고 입정 안국을 목표로 하는 실천 활동이다. 이 실천 활동은 즉 한 사람의 인간에게 인간혁명하도록 만드는 실천이기도 했다. 자신의 생명을 혁명했다 해도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사회인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 건설의 새로운 힘을 발휘하게 되고 그 자비의 천리를 내건 운동의 파동은 또 파동을 일으켜 이윽고 사회의 모든 분야를 윤택하게 하리라는 점도 분명한 일이었다. 아무리 그것이 머나먼 길이라고 생각되어도 다른 확실한 방도가 없는 이상 확신하는 이 길을 곧바로 전진하는 것 외에 사명을 완수할 방법은 없다. 도다 조세이는 광선유포의 머나먼 도정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손수 육성한 문화부 부원을 통해 사회를 각성시키는 첫걸음을 내딛고자 했다. 그리고 그 첫걸음에 방심 없는 배려를 새삼 거듭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55년 통일지방선거는 먼저 4월 3일 전국 46개 도도부현과 5대 도시의 의원 선거가 고시되어 투표일은 4월 23일로 결정되었다. 이어서 도쿄도 각 구의회와 5대 도시를 제외한 전국 시의원 선거는 4월 15일 고시되어 투표일은 4월 30일로 결정되었다. 도쿄 도의회에는 오타구에서 고니시 다케오가 입후보하고 요코하마 시의회는 쓰루미구에서 모리카와 코지가 입후보했다. 이들은 각기 무소속으로서 지역의 신망을 받아 선거전을 시작했다. 이 선거전에 당황한 것은 세간이 아닌 그 지역의 학회원들이었다. 그들 대다수는 선거운동 같은 일을 해본 적이 없었다. 게다가 선거라면 어두운 이미지가 붙어 다녀서 매수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으면 득표할 수 없다고 사람들은 굳게 믿고 있었다. 특히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선거운동에 관계한 적이 있는 학회원 등은 잠옷 선거 통인 듯한 얼굴을 하고는 거의 불법 행위에 가까운 술책을 득이양양하게 선전해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다. 많은 학회원에게 선거운동은 곧 법률 위반이라는 통념이 있어 저항감을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세간에 횡행하는 더러운 선거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아니, 절대로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투쟁에서도 절대로 패할 수도 없다. 처음 경험하는 선거활동과 맞닥뜨린 사람들은 온갖 불안에 시달렸다. 문화부는 이번 선거의 즈음에 처음부터 공명선거를 한다는 방침을 강력히 표방했다. 매수나 향응은 물론이고 선거법에 저촉되는 활동을 엄격히 금지했다. 게다가 당당한 승리야말로 선거에 임하는 문화부의 근본 정신임을 선언했다. 생소한 선거운동에 뛰어든 학회원들은 입후보한 동지를 지원하는 열의가 참으로 왕성했다. 하지만 뒤죽박죽인 분위기 속에서 구체적인 향상은 볼 수 없었다. 게다가 지역에서는 당락에 대한 평판조차 오르지 않았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후보자는 학회원 사이에서는 꽤 알려진 얼굴이었지만 세간에서는 완전히 무명이나 마찬가지였다. 돈도 없고 지위도 없지만 광선유포의 뜨거운 사명만을 가슴에 간직한 무명의 신인에게
다른 경쟁 입후보자 진영에서는 처음부터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 고니시 다케오, 모리카와 고지 외에 전국의 도도부현 의회 의원에 입후보한 사람 가운데 학회원의 지원을 받는 후보자가 2명 있었다. 한 사람은 도쿄도 아다치구에서 병원장을 하는 여의사이자 구의원인데 입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조장이었다. 도의원 선거에 입후보했다. 또 한 사람은 아키타시에 살면서 토목 건축업을 하는 반장이었다. 시의원 경력이 있는 이 반장은 현 의원 선거에 입후보했다. 두 사람은 지금까지 선거 활동의 경험은 있었지만 학회원의 지원을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들은 과거에 해온 운동 방법에 중점을 두었다. 그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중간한 활동 태세가 되고 학회원의 지원은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나란히 낙선의 쓰라림을 맛보아야 했다. 고니시와 모리카와를 지원하는 책임자들은 철저한 공명선거를 표방하고 실천하는 이상 돈은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비용은 선거 사무실의 필요 경비만으로 한정한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이른바 선거통들은 이 공표를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했다. 아직 경험이 없는 책임자는 먼저 아군 진영의 의견 분열과 맞서 싸워야만 했다. 선거가 고시된 뒤 드디어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의견이 맞지 않아 생긴 사람들의 불안은 청년부 실장 야마모토 신이치의 지적으로 신심의 원점을 상기함으로써 구제되었다. 사회적인 명성도 돈도 이름도 없는 후보자를 지원하는 학회원 역시 지위도 돈도 없었다. 이러한 집단의 사람들은 대부분 유력한 상대 후보자와 자기 후보자를 비교할 때 자신들이 필승하려면 오직 하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신심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호소했다. 세간적인 통념에서 본다면 완전히 열세에 처한 당선될 가망이 전혀 없는 후보로밖에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간 사람들에게는 없는 황금 같은 신심만은 매일매일의 실천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심이야말로 유일한 최선이고 최고의 무기입니다. 수많은 유력한 후보자를 적으로 삼아 싸워 이기려면 이 무형의 신심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광선유포를 목표로 이체동심하는 사람의 신심 단결이 일체를 반드시 승리로 이끕니다. 학회원은 이런 신이치의 외침에 응하여 급속히 굳게 단결했다. 고니시 다케오의 선거 사무실은 오타구 가마타역 부근의 철도변에 있었다. 사무실 벽에는 도다가 이해 원단에 발표한 묘법의 광포의 여행은 멀지만 함께 격려하고 함께 나아가리라 라는 시가 무큰도 선명히 걸려 있었다. 지역의 수뇌 간부가 거의 총출동하고 사무장은 이사인 하루키 요지가 맡았다. 남녀 청년 간부는 사무 처리와 전화 응대, 유세 기획 등으로 매우 바빴다. 연배의 회원 몇 사람은 정성을 다해 간판을 만들었다. 모두 무보수였다. 활기에 넘치는 사무실은 사람들의 행복 실현이라는 머나먼 여로를 확실히 걷고 있는 모습이었다. 입후보자 19명에 정원 8명이라는 격전 속에서 사무실 분위기는 한없이 밝고 의기양양했다. 선거 고시 사흘 뒤인 4월 6일, 도다는 오타 구민회관에서 열린 개인 연설회에 응원차 달려왔다. 무명의 고니시 후보라서 그런지 청중은 대부분 학회원이라고 해도 좋았다. 도다는 일반 청중을 위해 준비한 연설 내용을 서둘러 변경해야 했다. 그는 먼저 고니시의 인품을 소개하고 귀여운 자식을 여행길에 내보내는 마음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리고 이번 정치 활동의 본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문화활동의 견해를 말했다. 문화활동, 또 당면한 정치활동이라는 것은 입정 망국의 큰 구상에서 본다면 한 분야의 활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투쟁은 그 전개에 적금을 내린 것입니다. 이를테면
시험 단계라고 해도 좋습니다. 아직 많은 분야에서 묘법을 꽃피워야 할 투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투쟁에서는 여러분에게 고생을 부탁하게 되었지만 이것이 입정 안국을 위한 본격적인 투쟁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야말로 곤란합니다. 아직 한 분야에서 내딛는 첫걸음의 전개일 뿐입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평화와 안태를 생각할 때 정치 분야에서는 중의원과 참의원에도 참으로 민중을 위해 몸을 던지는 묘법의 사도를 많이 배출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육 분야에서도 또 예술이나 과학 같은 세계에도 통하는 바입니다. 요즘 세간에서는 학회에서 선거 지원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단호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 나라의 민중의 복지를 위해서 투쟁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그를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그 목적을 진지하게 실현하고자 한다면 꼭 당파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치에는 정당이 있습니다. 각기 민중에게 일상생활의 행복을 주기 위한 정당일 것입니다. 바라건대 명실공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다는 이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도다는 현실 정치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는지, 또 정당들이 당리당략에 빠져 민중을 당세를 확대하는 수단으로밖에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는 이런 정치 현상을 직시할 때 장래 민중을 위해 민중 속에서 죽을 결의가 되어 있는 청렴한 사람들의 합의로서 어쩌면 정당을 결성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뇌리에 떠올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의를 피력했다. 나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그것을 근본적으로 변혁하려는 차원에 서 있습니다. 나는 어디까지나 창가학교 회장으로서 그것을 관철할 따름입니다. 응원 연설을 하러 온 도단은 문화부가 후보자를 내세운 이유는 정치적 야심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닌 오로지 민중의 행복을 비롯해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일념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 요컨대 창가학회가 정치화된 것이 아니다. 그 염원을 달성하기 위한 한 분야의 활동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때 청중의 대부분을 차지한 당시 학회원들은 도다가 천명한 이 말의 의미를 정곡이 찔릴 정도로 심각히 이해하기에는 아직 멀었음에 틀림없다. 하물며 일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더욱 알 수 없었으리라. 물심양면에 걸친 민중의 행복에 대해 그 책임을 자신에게 부과한 도다는 정치의 병근을 깊이 통찰했다. 그가 각별히 사랑한 민중은 여전히 정치의 중압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것이 틀림없는 현실이었다. 사리사욕에 빠지고 당리당략에 몰두해 권력 쟁탈에 전념하는 정치가들, 그런 불순한 정치가의 집단으로 변질하는 정당, 그리고 정치에서 버림받고 그 희생이 되는 것은 언제나 민중이다. 도다는 민중의 분노를 피부로 느꼈다. 하지만 권력의 악패가 되는 근원을 간파한 도다는 민중의 분노를 직접 정치 세력으로 만들어 행동을 일으키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민중을 위한 참된 정치의 실현이라는 근본적인 변혁에서는 아직 멀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자각한 도다 조세이의 마음은 권력의 마성이라는 존재가 정치 세계에 둥지를 틀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바로 이것이 그가 반평생에 걸쳐 내린 결론이었다. 본래 민중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정치가 어느새 민중을 괴롭히는 마력으로 변하는 현실을 도다는 날카롭게 간파했다. 그런 도다에게 정치의 근본적인 변혁이란 곧 마성과 맞서 싸우는 투쟁에 그 초점을 맞추는 것임을 명백했다. 하나의 정치 권력이 타도되고 새로운 다른 정치 권력이 등장해도 그 마성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도다는 알고 있었다.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세계에서는
온갖 정치 체제의 나라들이 생겼다. 하지만 민중이 정치 세력의 마성에서 해방되었다고는 여전히 말하기 어렵다. 아무리 정치 체제가 바뀌어도 언젠가는 민중을 괴롭히는 마성에 지배당한다. 도다는 그 어리석은 권력의 유전이라는 역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터무니없는 어리석음에서 탈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민중이 마음속에서 갈망하는 일이리라. 그것은 이미 정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도다는 일찍이 이들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통찰하고 있었다. 민중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정치 형태이든 상관없으리라. 도다는 정치 형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 그 자체에 둥지를 틀고 있는 마력이 문제의 초점이었다. 그 마력은 정치 권력을 장악한 정치가 속에 잠재하고 있음은 당연한 이치이다. 많은 자유주의 체제나 사회주의 체제에 잠재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체제들을 지탱하는 정치가 그 인간 내부에 둥지를 튼 마력이 그런 체제를 좀먹고 있는 점을 문제점으로 귀결했다. 모든 인간은 식계를 갖추고 있다는 불법의 진리에 비추어 볼 때 마의 정체는 비로소 명백해진다. 정치 권력의 마성도 인간 생명에 초점을 맞출 때 그 발생 근거를 비로소 알 수 있다. 세간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불법의 원리로 접근하려고 해도 귀를 기울이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도 권력을 둘러싼 분쟁 속에서 수많은 민중이 헛되이 희생당하고 있을 뿐이다. 인류에게 이 이상 어리석은 행동은 없을 터이다. 게다가 어리석은 이 행동의 역사는 수천 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도다는 입정왕국이 대사업인 까닭을 다시 생각했다. 그리고 이 대사업의 책임이 얼마나 무겁고 어려운지를 고독한 마음으로 싫어도 자각하고는 자신을 채찍질했다. 도다가 임명한 문화부원 중에서 50여 명이 각지에서 입후보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들의 정치적인 실력은 그야말로 미숙했다. 하지만 그들은 도다에게 받은 훈도를 통해 정계의 마력과 맞서 싸울 힘을 갖추었다. 그렇다면 완전히 새로운 정치가의 탄생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50여 명은 아직 미미한 존재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또 그들의 행동이 설령 아무리 정의감에 넘치고 용감해도 오탁투성이인 현 정계의 광란 속에 매몰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들 문화부원이 확고한 사명감을 견지한다면 앞으로 문화부원의 증대와 더불어 5년, 10년, 20년 뒤에는 어떠한 세력을 형성할 것인가? 분명 그때를 기약하고 기다려야 한다. 도다는 지금의 문화부원 50명의 첫 출진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포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착실하고 여유 있게 지휘했다. 문화부원이 동지로서 단결한다면 익숙지 않은 투쟁도 틀림없이 유리하게 작용하리라. 그러려면 무엇보다 신심으로써 단결할 것을 호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심으로 이긴다. 이것이 도다의 신념이었다. 도다는 우려했다. 선거운동이 그저 평범하고 피상적인 활동으로 시종일관한다면 낙선할 위험이 지극히 크다. 그는 신심을 망각한 활동에 빠지는 일을 무엇보다도 염려했다. 선거 고시일에서 며칠이 지나자 도다는 야마모토 신이치를 급히 불렀다. 그리고 신심을 망각한 활동을 방지하고자 신이치에게 오타구의 고니시 다케오와 요코하마시의 모리카와 고지의 선거 최고 책임자로서 지휘하라고 지시했다. 도다의 뜻을 받들어 야마모토 신이치가 고니시의 선거 사무소에 가보니 과연 도다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바로 알았다. 사무실의 분위기가 좋지 않음을 느꼈다. 선거 고시일에서 이미 닷새가 지났는데도 침착하고 힘찬 느낌은 없고 간부는 쓸데없이 호언장담을 일삼았다.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하루하루의 전략을 굳히고 있다고도 생각되지 않았다. 보여주기 위한 쓸데없는 행동이 너무 많았다. 선거다, 선거다 라는 말은 대다수의 학회원에게 스며들었지만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태세는 그야말로 나약했다. 그저 나도 하며 사무실에 얼굴을 내미는 것이 마치 선거운동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막상 할 일이 없어 따분해했다. 사무실은 언제나 학회원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박수가 터지고 기세도 상당히 좋았다. 하지만 실질적인 투쟁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해도 좋았다. 활동의 주력은 유세 활동, 전단 붙이기, 우편 엽서 쓰기, 상대 후보의 움직임 파악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간부는 차를 마시면서 잡담으로 허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았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사무실을 뒤로하고 홀로 거리를 나섰다. 여러 곳의 거리 연설을 흘려들으면서 10여 명의 학회원을 격려하고 걸었다. 과연 고니시 다케오라는 이 후보자를 알고는 있지만 학회원 입에서는 대부분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하겠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가족표의 행방마저 애매했다. 신이치는 사무실이 붕 떠 있다고 생각했다. 중요한 조직이 지금 가사 상태에 빠져 있지 않은가? 동지의 단결은 선거에 휩쓸려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신심은 언제,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인가? 사무실에 돌아온 신이치는 암담하여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어수선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홀로 타개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신이치는 이대로 질질 끌려 중반전에 들어가고 종반전을 맞이한다면 기다리는 것은 낙선일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사태를 생각했다. 그리고 순수한 학회원들이 낙담할 그때의 모습을 끊임없이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은 아무 말 없이 이튿날 저녁의 순회 회의만 지시하고 돌아갔다. 이튿날 야마모토 신이치는 학회 본부의 어본존 앞에 단주하고 장시간 창제했다. 신이치는 불태의 용맹심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도다는 회장실에 들어온 그런 신이치의 심경을 틀림없이 직감했으리라. 가슴 아픈 표정으로 신이치에게 한마디 물었다. 아무래도 이상하군. 무슨 일인가? 유감스럽게도 조직이 활기를 잃고 있습니다. 선거 전략에 신심이 휩쓸려 버린 느낌입니다. 이대로는 정말로 위험해서 저도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틀림없이 하겠으니 부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신이치는 변명하지 않았다. 결의에 넘치는 것을 확인한 보다는 고개를 깊이 끄덕였다. 알고 있다면 그것으로 됐다. 도다는 곧바로 화제를 바꾸고는 잡지 진상이 얼마 전에 취재한 내용이 아마도 놀라운 학회 비방 기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선거 때마다 이와 같은 악구메리가 틀림없이 거듭될 것이라고 신지에게 가르쳤다. 10일에는 무코지마 지부에 총회가 있다. 그 총회를 마치면 그날 밤 야간 열차를 타고 오사카에 가야 한다. 당분간 자리를 비울 테니 빈틈없이 잘 부탁하네. 오사카에서는 11일 학회가 새로이 건립해 기진한 조묘사의 낙성 입불식을 거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선거가 있든 없든 약간의 변경도 없이 학회 행사를 추진하는 한결같은 광선유포의 모습이어야 한다. 신이치는 생각했다. 좌담회와 그 밖의 일상 활동을 한층 더 활성화시킴으로써 먼저 조직의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 그날 저녁 오타구의 순회 회의에서 신이치가 굳은 결의를 하고 모습을 드러내자 겉으로는 호언장담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래서는 되겠는가 하면서 뭔가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 사람이 많았다. 낙관을 가장한 표정은 뭔가 꾸며내듯이 자연스럽지 못했다. 과연 이대로 전진하면 되는가? 라는 불안함 속에서 다양한 의견이 속출하고 어느새 진지한 토론이 되었다. 하지만 아무리 논의해도 말초적인 방법론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지원 활동에 휩쓸려 버린 신심은 표류하고 말았다. 이대로 간다면 선거 활동이 격렬해지는 종반전에는
지원 활동에 말려들어 신심은 모습을 감추고 말리라. 신이치는 이 위험한 조짐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토론 끝에 불안한 속마음이 드러난 좌중을 바라보면서 신이치는 온화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번에 치를 선거의 실태를 더욱 냉정히 파악했으면 합니다. 먼저 후보자입니다. 학회에서야 이사장이자 지부장으로 최고 순회의 한 사람으로서 유명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타구 구민 대부분에게는 고니시 다케오라고 말해도 과연 몇 퍼센트의 사람이 저 사람인가 하고 알아보겠습니까? 먼저 구민에게는 무명의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명성도, 지위도, 권력도, 재력도 없는 일개 서민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로서 도의회에 보내기에는 충분한 고교란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반대로 생각하면 지원하는 우리도 지금까지 정치와는 거의 연이 없던 한 사람의 서민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사회적으로도 정치적 발언이라는 측면에서도 전적으로 무력한 집단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정치 권력의 마력 때문에 매우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아온 계층입니다. 요컨대 세간에서는 문제로도 삼지 않습니다. 신문의 선거 정보란에도 아직 고니시 다케오의 이름조차 제대로 오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략적으로 말하면 적이 방심하고 있다는 것이고 고마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범하고 형식적인 선거 활동을 흉내내도 간판, 가방, 기반, 요컨대 명성도, 돈도, 선거 기반도 없는 우리가 투쟁에 이길 가망은 전혀 없습니다. 또 그런 더러운 선거를 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이상적인 선거를 해서 이기지 않으면 입후보한 의의도 없고 정계의 정화도 완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는 승리하는가? 지금 문제는 이 자각에 깊이 달려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야마모토 신이치는 여기서 말을 끊고 사람들의 반응을 조용히 살폈다. 일동의 뜨거운 시선은 모두 신이치에게 집중되었다. 잠시 동안 아주 조용해지고 움직이는 사람도 없었다. 각각의 발언이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무엇으로 이깁니까? 다시 신이치가 거듭 질문한 순간 한 청년이 웅얼거리듯 말했다. 단결입니다. 동지의 단결입니다. 그렇습니다. 단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단결이라 해도 정치꾼의 단결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지의 단결이라고 한 이상 신심의 단결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 인류의 숙명을 타개하기 위해 생애를 건 사람들이 어버전을 중심으로 단결한다면 그 얼마나 힘있는 단결이겠는가. 이번 활동으로 확실히 알 것입니다. 우리는 선거를 위한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거하면서 앞서가 버려 무엇을 위한 선거인지 잊은 채 평상시에 학회 활동 같은 것에 구애받아야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심이 방해가 된다고까지 생각하고 선거 일변도가 아니면 승리할 수 없다는 듯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초조한 마음은 잘 알겠지만 광선유포의 투쟁은 광대하고 장원합니다. 인류의 평화와 문화를 추진하는 종합적인 투쟁입니다. 고작 눈앞의 선거 정도에 신심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합니까? 신심의 원점을 잃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신심으로 분발하여 광선유포를 향한 넓은 시야와 깊은 자각에 서서 자주적으로 총궐기해야 합니다. 좌담회도 지구 강의도 당당히 열어야 합니다. 가정 방문도 더욱 활발히 해야 합니다. 어느새 선거 체제가 되어버린 조직을 본래의 신심 조직으로 환원하여 그 조직을 강하게 만드는 일이 지금 가장 중요한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야마모토 신이치는 일상적인 학회활동 전체를 선거운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 일상적인 학회활동에 임시로 선거운동을 더하는 것이라고 잘 타일렀다. 그리고 이 활동 방식 외에 확실한 승리의 길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묘법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입후보한 동지를 응원한다. 이 사명을 함께하는 자의 단결만큼 강하고도 존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실천 활동이 입정 안국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시킵니다. 해보지 않겠습니까? 마음속 깊이 사명을 자각한 우리의 힘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서로 당분간은 바쁘게 느껴지겠지만 이것도 광선유포의 도상에 있는 한 장면입니다. 전대미문의 역사적인 막을 열고자 합니다. 열심히 해보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지휘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안심하고 투쟁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불안에 쫓기던 멤버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안도의 표정으로 바뀌었다. 경찰의 눈을 신경 쓰면서 선거 활동을 할 필요도 없이 신심 활동을 당당히 추진하면 그것이 곧 승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일동은 이때 알았다. 붕 떠서 유명무실한 조직 편성은 활동이 용이한 실질적인 편성으로 바뀌었다. 이제 망설일 필요는 없다. 신심 근본으로 마음껏 당당히 활동하기만 하면 된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 어느새 새로운 숨결이 넘쳐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튿날 야마모토 신이치는 요코하마시의 쓰르미구에 갔다. 요코하마 시의원에 입후보한 모리카와 고지를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이치바초의 번화가에 있는 사무실은 사람들의 빈번한 출입으로 매우 혼잡했다. 신이치는 여기서도 불필요한 움직임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무리도 아니다. 처음 치르는 선거에 당황하면서 모두 정신없이 뛰고 있었다. 두려워해야 할 점은 신심을 소홀히 한다는 점이었다. 정원 11명에 25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입후보했다. 모리카와 진영은 열띤 싸움의 전개에 뒤흔들려 쓸데없이 발끈하고 무와 몽중의 투쟁을 시작했다. 벌써부터 혼전이었다. 지휘하는 수뇌부도 침착함을 잃고 이곳 역시 조직은 붕 떠 있다고 생각되었다. 시인치는 여기서도 서둘러 수뇌 간부와 무릎을 맞대고 간담했다. 그는 오타구 때와 같이 무엇을 위한 투쟁인가? 먼저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무엇으로 투쟁해야 하는가를 절절히 호소했다. 이른바 선거 전에 사로잡힌 간부들의 머리는 처음에는 약간 저항했지만 자수와 같은 신이치의 신심이 서서히 스며들면서 호련히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자각한 깊은 기원은 불안을 이겨내고 필승의 확신이 되어 새롭고 착실한 활동으로 들어갔다. 신이치는 도쿄도 오타구와 요코하마시 쓰르미구의 상황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의 선거 활동에 대해서는 그 자주성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조언했다. 하지만 통제나 강제성은 절대로 피하라고 엄하게 훈계했다. 창가학회는 공명정대하고 이상적인 선거를 치르는 단체이어야 한다는 신조를 굳게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새로운 전개였다. 새로운 전개의 새로운 실천이었다. 이러한 투쟁이 한창이던 4월 15일, 도쿄도 구의원을 비롯해 전국의 시의원을 뽑는 통일지방선거일을 고시했다. 도쿄도의 20개 구에서 문화부원 32명이 일거의 구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 미타카시에서는 1명이 시의원 선거에 입후보했다. 그 외에 간토지방에서는 가나가와현 3개시, 사이타마현 5개시, 지바현 2개시, 군마현의 1개시에서 이렇게 합계 12명이 입후보했다. 또 미야기현 센다이시에서 2명, 시오가마시에서 1명, 홋카이도 하코다테시에서 1명, 아키타현 아키타시에서 1명, 오사카부 사카이시에서 1명, 후쿠오카현 야메시에서 1명이 시의원 선거에 입후보했다. 총 52명의 문화부원이 입후보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입후보한 지역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었지만 이것은 당시 학회원의 분포도를 확실히 말해주고 있었다. 도다 주세이가 추록하고 10년 동안 도다의 슬하에 있는 도쿄도는 급격히 발전했다. 당시 한 발 늦게
지방도시 진출도 계획했지만 아직 시기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다. 중앙과 지방의 격차는 매우 심하여 중앙에서 지방으로 전개하는 파견 지도가 겨우 일상 활동 속에서 활발해지기 시작한 단계였다. 고니시 다케오도 모리카와 고지도 소속 정당이 없이 무소속으로 입후보했다. 구의원이나 시의원에 입후보한 멤버도 대부분 무소속이었지만 그 중에 5명은 일본 민주당을, 1명은 우파 사회당을 소속 정당으로 하여 입후보했다. 이 사실은 조금 주목할 만한 일이었지만 세간에서도 학회 안에서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다. 이것은 정치에 대한 도다 조세이의 근본 자세에서 유래한다고 해도 좋았다. 종교인으로서 도다는 오랜 세월 직접 훈도한 많은 문화부원을 어떤 정치적 의도에서 입후보시킨 것이 아니었다. 도다는 기성 정치가들의 질적인 면에 대해 거의 절망했다. 허식이 가득하고 명문 명리를 일삼고 민중의 희생 위에 권력자로서 오만한 보신을 계속하는 정치가라는 패거리에 참을 수 없었다. 도다는 그 자신도 한 사람의 서민으로서 민중을 더없이 사랑했다. 도다는 나쁜 정치 때문에 거듭되는 민중의 불행을 생각하자 흉중에서 의분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한 사람의 서민인 도다 조세이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되돌아볼 필요도 없었다. 군국주의에 영합한 정치가들의 무능한 지도는 수천만 민중을 도탄의 괴로움에 빠뜨리고 그 귀결로서 패전을 초래했다. 그리고 수많은 민중이 지금까지도 재기의 고뇌에서 허덕여야만 했다. 도대체 어느 정치가가 이 사실을 직시하고 있는가? 도다 자신이 전쟁 때 겪은 고뇌, 요컨대 은사 마키구치 스네사부로와 함께 옥에 갇히고 마키구치가 옥사한 마음의 상흔은 정치학에 대한 직접적인 의분으로 남았다. 도다는 이윽고 정당을 조직해서 투쟁할 때가 도래하리라는 점도 예측하지 않은 바는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중의 행복 실현에 몸바쳐 활약하는 정치가를 육성한 일에 주안점을 두었다. 결국은 인간이다. 행동의 주체자인 인간이 어떠하냐가 모든 행동을 규제하고 있다. 이 점은 이미 의심할 여지가 없다. 도다는 모든 것의 귀결로서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인간이라는 이 성가신 존재, 이 성가신 존재는 높이 내건 이상에도 불구하고 정치학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때로는 악마로도 천사로도 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문제는 착실한 인간으로서의 정치가를 어떻게 육성하는가? 현대 정치의 퇴폐를 생각할 때 먼저 이 명제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리 민중의 행복과 평화를 바란다고 해도 권력을 지향하는 모든 정당은 일단 정치 권력을 장악하면 권력에 숨어있는 마성을 발견하고 민중을 희생시키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권력에 숨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마성이야말로 실은 인간의 생명에 본래 잠재하고 있는 것이다. 권력은 연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개혁은 정치적 차원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치는 정치 체제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다. 더구나 정치력이 인간까지도 개혁한다고 자부하는 착각은 현대 정치가의 공통된 폐해가 되었다. 도다는 정치의 퇴폐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다. 요컨대 정치의 퇴폐는 정치가의 퇴폐이고 인간의 퇴폐일 뿐이다. 이 퇴폐는 현대 사회 현상의 모든 분야와 통하는 것이다. 하지만 권력을 가진 정치 세계의 퇴폐는 민중의 일상생활에 걸친 행불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다 주세이는 먼저 정치 세계의 퇴폐에 중대한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 각각의 정치 목적을 내건 정당에 민중 각자가 전폭적인 신뢰를 보낼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좋다. 하지만 신뢰를 배반당해 정치 불신에 빠진 민중이 눈앞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들은 진심으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을 원한다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정치가들의 집단, 그런 정당이 어떻게든 실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빠져 있었다.
전쟁 전, 전쟁 중 이렇게 정치에 계속 속은 민중의 비원이 도다 주세에게는 아플 만큼 가슴에 와닿았다. 이 비원은 정치 뒤의 민주화 물결을 타고 이루어지는 듯이 보였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것은 후퇴의 조짐을 보이면서 제자리를 계속 맴돌고 있다. 이대로라면 미래에는 절망밖에 없다. 도다는 이 절망 끝에 정치하는 사람, 요컨대 인간의 문제라고 결론을 내렸다. 도다는 정치 분야에서 묘법을 생명에 새긴 인간을 자신의 손으로 육성하고자 했다. 지금은 그 인간이 이름도 없고 힘도 없다고 해도 민중의 고뇌를 한 몸에 짊어지고 모든 사회적 고난에 직접 매진하는 정치가로 이윽고 훌륭히 성장하리라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희망했다. 도다는 남모르게 그 종자를 여러 곳에 뿌리고 싶었다. 도다가 육성한다기보다도 그가 인내심 강하게 자해하고 이끌어주기만 한다면 그 인간이 묘법을 품고 있는 한 신뢰할 수 있는 훌륭한 정치가로 성장할 것이다. 지금 50여 명의 문화부원을 살펴보건대 솔직히 말해 걸출한 능력을 갖춘 자는 전혀 없다고 해도 좋았다. 하지만 도다는 무엇보다도 묘법을 믿었다. 이진 삼진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 분야의 참신한 개척도 시작될 것이다. 20년, 30년, 50년 안에는 배출한 문화부원 중에서 인격, 식견, 수완을 겸비하고 중망을 한 몸에 받으며 모든 당파를 뛰어넘는 걸출한 정치가가 한 사람 정도는 출연할 수 있으리라고 도다는 확신했다. 위대한 묘법의 무한한 힘은 그러한 정치가의 출연도 가능케 할 터이다. 묘법의 대지에서 자라는 문화야말로 참된 인간 부흥의 문화이다. 그 문화의 일익을 담당하는 정치가가 출연하면 되는 것이다. 도다는 지금 이제까지의 인내력 강한 육성을 자신의 사명으로서 부가하고 그 첫걸음을 내디뎠다. 도다 주세이는 지금 바로 정당에 구애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했다. 입후보한 문화부원들이 각자 자기에 맞는 정치 이념을 가진 정당에 소속해 입후보하는 것도 상관없었다. 자기에게 맞는 정당이 없으면 무소속이라도 좋다. 읽고 묘법을 생명에 새긴 수많은 정치가를 육성하면 그 정치가들은 중망을 짊어지고 민중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참신한 정당을 조직하게 될 것이다. 민중의 신뢰는 그것을 힘있는 정당으로 키우고 민중이 바라는 정치 변혁의 실현을 가능케 할 것이다. 이것이 광선육포의 정치 분야에서 나아가야 할 도정이다. 지금은 먼저 인내심 강하게 사람을 육성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인간 혁명한 정치가는 어떠한 정치가인가? 라는 영상은 도다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도다가 정치와 종교의 근본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때도 이 무렵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수호의 청년들에게 정치가 진정으로 민중을 위한 정치이고자 한다면 뜻있는 청년이 정치를 엄격히 감시하는 일이 필수 조건임을 대전제로 하여 언제나 말했다. 여러분은 국사이지 이른바 종교가는 아니다. 나라에 힘있는 10만의 진정한 국사가 있으면 나라를 구제할 수 있다. 그런데 국사라고 하지만 지금의 세상에서 내가 국사로 대우할 수 있는 청년이 얼마나 있는가? 얼마 되지 않는다. 유감이지만 어쩔 수 없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을 묘법으로서 국사로 육성하는 일이다. 이윽고 여러분이 둥지를 떠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자신감을 가지고 드넓은 하늘을 마음껏 날기 바란다. 청년들은 자신들이 도다의 희망이 담긴 미래를 짊어진다는 사실에 자신을 돌아다보고는 갑자기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신심을 투철이한다면 어쩌면 도다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신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선생님, 국사라고 하면 우리는 모두 정치가가 되어야 합니까? 한 청년이 난처하다는 듯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으로 도다에게 물었다. 그야 정치가가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학자로서 또는 경제인으로서 또 교육자, 과학자, 예술가로서 각자의 자질을 가지고 일어서면 된다. 내가 말하는 국사는 각자의 길은 달라도 나라의 현상과 민중의 고뇌를 피부로 느끼고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 게다가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확신과 실력을 가지고 행동하는 묘법의 혁명아를 말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광선유포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좋다. 메이지 유신 때의 이른바 지사들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야 한다. 이어서 도다는 메이지 유신 지사들의 인물론을 자신의 독특한 견해로 재미있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사륙과 투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훌륭한 인재가 줄줄이 살해되었는지, 많은 민중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강요당했는지, 혁명이 얼마나 비참한 일을 동반했는지를 원통하다는 듯이 생생히 말했다. 인류의 청년지사는 혁명의 도상에서 거의 쓰러지고 이류, 삼류의 인물이 살아남아 메이지 정부를 세웠다. 하지만 권력을 장악한 그들은 서서히 타락했다. 괴로움을 당한 쪽은 언제나 대다수의 민중이다. 이러면 무엇 때문에 그처럼 수없이 많은 존귀한 피를 흘린 것인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밖에 할 수 없다. 지금까지 혁명이라는 혁명은 모두 피와 희생으로 성립되었다고 해도 좋다. 이런 혁명은 이제 질색이다. 전쟁과 마찬가지로 인류의 어리석은 행동이 아닌가. 우리가 지금부터 단행하고자 하는 것을 혁명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의 희생자도 나오지 않는 무혈혁명이다. 전대미문의 혁명이다. 노고를 마다할 바가 아니다. 그렇게 된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다. 이런 것을 지금 말해도 세간 사람은 누구 하나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자네들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므로 무리는 아니지만 나는 결코 꿈으로 돌리지 않는다. 머지않아 광선 유포가 실현되었을 때 사람들은 틀림없이 앗 하고 깜짝 놀라 우리를 칭찬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고난과 노고 그리고 중상이라는 폭풍 속을 인내심 강하게 의연하게 전진해야 한다. 예상치 못한 커다란 난도 만날 것이다. 그럴 때야말로 굳은 단결로 이기고 또 이겨서 나가야 한다. 그때 여기 있는 여러분 가운데 퇴전할 것 같은 패기가 없는 사람이 나오면 절대로 안 된다. 도다의 눈빛은 청년들의 마음을 날카롭게 찔렀다. 시선을 돌리는 사람은 없었다. 청년들의 눈이 도다의 얼굴에 초점을 딱 맞추자 순간 불꽃이 튀듯이 빛났다. 도다 주세인은 이때 청년들 가운데 자신이 말하는 묘법을 근저로 하는 혁명을 사회주의 혁명과 대비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적잖이 있지 않겠냐고 생각했다. 현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는 정치와 종교의 문제가 예리하게 대립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 권력으로 종교를 억압하는 정책은 니치된 대성인의 불법이라 할지라도 그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그런 염려가 청년들의 마음에 무겁게 실려 있음을 도다는 놓치지 않았다. 니치된 대성인이 당시의 기성불교를 파절하셨지만 마르크스도 종교를 아편이라고 비판했다. 일맥상통하는 점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유럽 문명의 배경에 있는 기독교, 특히 프로테스탄티즘에 초점을 맞춰 그것으로 종교 일반을 비판했다. 대성인은 종교의 정사를 식별하라고 외치시고 그릇된 종교의 근저를 염원하셨다. 하지만 나는 마르크스가 종교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마르크스가 대성인의 불법을 알았다면 틀림없이 그와 같은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만약 마르크스가 대성인을 만나 대화했다면 틀림없이 세 걸음 물러서서 단복했을 것이다. 마르크스 정도 되는 사람이 그것을 눈치채지 못할 리 없다. 유감스럽지만 마르크스는 대성인의 불법의 존재를 모르고 종교를 비판했다. 한마디로 종교라고 해도 대성인의 불법과 다른 종교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의 신봉자는
이것을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고 종교를 부정하는 그의 언서를 그저 신봉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인류의 운명이 위기에 처해 궁지에 몰리면 인간의 지혜는 이윽고 대성인의 불법에 주목할 것이 틀림없다. 우리가 전개하는 광선유포 활동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규모가 훨씬 장대한 것이다. 이전부터 도단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마르크스의 정교하고 치밀한 경제 분석의 독창성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칭찬까지 했다. 도단은 마르크스라는 인물이 종교 만반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라고 할 만큼 지식이 없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칼 마르크스는 1844년 파리에서 독불연보의 해결법 철학 비판 서설이라는 소논문을 발표했다. 이 소논문은 그의 종교관을 알 수 있는 저명한 논문이 되었지만 마르크스가 종교에 대해 대체 어느 정도로 이해했는지를 자세히 알 수도 있다. 마르크스가 이 소논문에서 종교라고 말할 때 독일의 기독교에 초점을 두고 논했음은 분명하다. 예를 들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꽤 정확히 인식하고 결국 이론적인 변혁에 불과하다고 했다. 루터는 확실히 귀의에 의한 예속을 극복했지만 그 대신 그것은 확신에 의한 예속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루터는 권위적인 신앙을 타파했지만 그것은 신앙의 권위를 회복했기 때문이다. 그는 성직자를 속인으로 바꾸었지만 그것은 속인을 성직자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그는 인간을 외면적인 신앙에서 해방했지만 그것은 신앙을 인간의 내면적인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육체를 쇠사슬로부터 해방했지만 그것은 마음을 쇠사슬로 묶었기 때문이다. 프로테스탄티즘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은 종교개혁이 아무리 급진적으로 보여도 성직자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므로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현대에는 철학자의 머리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참된 개혁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철학자 마르크스는 종교를 현실의 불행을 표현한 것으로 먼저 파악했다. 그리고 인간이 고통스럽고 불행한 현실에서 탈출하는 일을 공상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때 환상으로서 종교를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종교는 인간 존재가 현실성이 없는 경우에 일어나는 인간 존재의 공상적인 실현이다. 마르크스가 인간 존재의 현실성이라고 말할 때 꼭 인간을 전체적으로 파악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이 철학자는 육체와 마음을 가진 인간, 물질과 정신을 가진 인간을 완전히 파악하지 않은 채 발상을 전개했다. 인간이라고 해도 그것은 세계 밖에 웅크린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다. 인간, 그것은 인간 세계를 말하고 국가 사회를 말한다. 이 국가와 사회가 어긋난 세계이므로 어긋난 세계 인식인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말하는 여러 가지를 정리하면 인간 세계는 국가, 사회가 된다. 그리고 국가 악, 사회 악이 나쁜 의식 상태인 종교를 만든다. 우리는 확실히 국가, 사회에 살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동시에 우주 속에서도 자연 속에서도 살고 있다. 또 역사 속에서도 인간 정신의 세계 속에서도 호흡하는 생물이다. 누가 대체 인간 세계를 국가, 사회에 한정할 수 있겠는가? 생명이라는 색깔도 없고 형태도 없이 우주에 편만하는 것은 모든 인간 속에도 실제하고 있다. 철학자 마르크스 자신에게도 생명 또는 생명의 작용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실제한다고 해도 좋다. 생명의 실제는 결코 공상이 아니다. 인간 존재의 현실성은 생명작용 그 자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마르크스는 그러한 인간 생명의 전체상을 보지 않고 국가, 사회 속에서만 인간 세계를 환원하고 말았다. 물론 마르크스도 인간의 생활을 자연에서 물질을 탈취하는 생산에 기초를 두는 한 자연을 도외시할 리 없다. 하지만 그는 인류의 발전을 생산력과 생산 관계에 있다고 규정하고 거기에 국가, 사회의 변증법적 역사 발전을 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계급 이론에 인간을 모조리 편입시켰다. 자연, 우주, 정신과 인간의 관계는 어느새 탈락하고 인간 세계를 국가, 사회의 차원으로 환원해 이론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마르크스는 이 개념 규정을 바탕으로 종교 비판을 시작하고 말았다. 언뜻 보기에 그의 논리가 아무리 명쾌하게 보여도 편파적인 착상은 끝내 결론에서도 조잡함을 피할 수는 없다. 종교상의 불행은 한편으로는 현실의 불행을 표현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의 불행에 대한 항의이다. 종교는 고민하는 자의 탄식이고 마음이 없는 세계의 심정인과 동시에 정신이 없는 상태의 정신이다. 그것은 민중의 아편이다. 이 종교 아편설은 이후 마르크스주의자의 입문서가 되는데 의심하는 자도 없이 그 진영에서 오랫동안 도그마로서 군림했다. 마르크스주의의 실천자이자 또 민첩하고 뛰어난 철학자인 레닌도 종교 아편설에 아무런 의심도 품지 않고 그것을 계승했다. 레닌은 1909년에 발표한 종교에 대한 노동자당의 태도에 대해서 라는 글을 통해 아편설의 계승자가 되었다고 해도 좋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마르크스의 이 격언은 종교 문제에서 마르크스주의가 설하는 세계관 전체의 중심 사상이다. 마르크스주의는 현대의 모든 종교와 교회 그리고 온갖 종교단체를 노동자 계급의 착취로 옹호하고 그들을 마취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르주아 반동의 기관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다. 마르크스와 레닌이라는 양대 산맥의 권위는 그 진영에서 그들의 종교관에 관한 사소한 회의마저도 압살했다. 하지만 현실을 압살할 수는 없다. 현실은 언제나 살아있고 계속 살고 있기 때문이다. 복잡하고 방대한 현실의 모든 것을 국가, 사회라는 개념 속에 집어넣을 수는 없다. 그들이 집어넣을 수 없는 세계, 인간의 생명, 그리고 생명의 작용이야말로 현실을 만들어내는 근원이다. 국가, 사회가 성립하기 이전부터 우주적 규모로 실제한 생명의 세계를 무시하고서는 인간 존재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있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생명의 실제를 무시하고 도대체 무엇이 과학적이라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종교를 환상이라고 하는 조잡한 결론의 귀착점을 마르크스는 이렇게 요약했다. 민중의 환상적 행복인 종교를 폐기하는 것은 민중의 현실적 행복을 요구하는 일이다. 민중이 자기 상태에 대해 그리는 환상을 버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환상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은 상태를 버리라고 요구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종교 비판은 종교를 후광으로 하는 이 고개의 비판을 내포하고 있다. 요컨대 국가, 사회의 모든 모순, 계급 대립의 문제, 국가 자체의 문제, 경제기구에 내포된 문제 등 민중의 생활 현실에서 모든 모순이 해소되면 환상에 불과한 종교는 소멸하리라는 것이다. 정말 그런가? 마르크스가 죽은 뒤 지구상에는 많은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했다. 그런데 이 국가들의 현실에서는 인간의 자유에 대해 속박을 느끼는 수많은 민중의 고뇌하는 자의 탄식이 변함없이 들려오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마르크스가 이상으로 내건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없는 나라에서 나오는 괴로워하는 자의 탄식이다. 이 탄식 역시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바라는 현실의 속삭임이다. 결코 환상이 아니다. 현실은 복수한다. 그것은 마르크스의 종교관에 대한 복수였을까? 이 현실을 부정할 수 없는 탄식에 대해 사회주의 체제하의 국가 지도자들은 그들이 꿈꾸는 고도의 공산주의 사회에 이르는 도정에서 과도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결같이 입을 모아 말할 것이다. 하지만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인생에서 현실적으로 고뇌에 빠진 이들 민중으로서는 약속의 땅에서 무한히 뒤로 미뤄지는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믿지 않고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다. 어떤 행동도 무엇인가를 믿는 데에서 시작된다.
인간은 믿을 만한 무엇인가가 필요한 존재이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종교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정치 체제의 사회에서는 그것을 강행하는 정치 사상 그 자체에 종교적 기능을 갖게 하고 언젠가 그 사상을 절대화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이른바 상대적인 것의 절대화이고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다. 인간 정신의 편중화와 왜곡화 그리고 경직화로 이어질 것이다. 마르크스의 종교 아편설에 그의 진영 사람들도 점차로 이 두려워해야 할 편견에 의혹을 느끼고 있었다. 정치와 종교에 관한 모세 끝에 종교 아편설의 조잡함을 깨닫기 시작했다. 프랑스의 공산당은 자유선언에서 종교에 관한 완전한 자유를 외쳤다. 이탈리아의 공산당은 바티칸과의 공존을 지향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의 공산주의자들은 종교에 대해 새로운 차원에서 사고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현실의 엄함은 언젠가 인간 지혜의 발동을 재촉할 것이다. 종교에 관한 현대의 무지는 현대의 온갖 무지 중에서도 가장 큰 무지가 아니겠는가. 석학 마르크스조차도 매우 조잡했다. 갖가지 종교의 공과에 대해 또 고저 천심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현대의 식자는 그야말로 전무하다시피 하다. 이 사실은 현대사회의 가장 큰 불행 중 하나라고 해도 좋다. 사람들은 현대의 인간이 불행해지는 뿌리가 실은 이와 같은 무지에 있다는 사실을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다. 종교를 논하려면 무엇보다도 그 종교의 본질을 먼저 물어야 한다. 아무 것이나 믿으면 된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것은 일상에서 마시는 물을 비유해 들자면 물이면 아무 물이나 마시면 된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종교에 관한 선택은 특히 엄격해야 한다. 인생에 깊이 관계되기 때문이다. 도다주세인은 니치렌 대성인 불법을 통해 이러한 이치를 처음으로 알고 구세의 원리로서 홍교하는 사명을 자신의 몸에 부과했다. 그는 여러 종교 가운데 아편과 같이 작용하는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고 있었다. 따라서 도다가 종교든 불법이든 말할 때는 생명의 법칙이 실제함을 믿는 데에서부터 말한다. 요컨대 생명이라는 불가사의한 실제의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불법의 역사상에서 또 실천과 실증상에서 생명의 법칙, 다시 말해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을 해류한 것이다. 도다는 이 불법을 사람들에게 알기 쉬운 표현으로서 생명과학이라고 말해도 좋다고까지 꺼리낌 없이 공언했다. 이 본원적인 법칙의 견지에서 종교가 초래하는 결과에 극히 준엄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가르침이 그릇되면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미혹되어 그릇된 인생을 걸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다는 이 불법의 관점에서 모든 사회 현상을 보았다. 불법이 말하는 일념의 그릇됨, 요컨대 어느 순간의 왜곡된 생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간파했다. 예를 들면 과학 그 자체에는 정사가 없다. 하지만 과학을 하는 자, 과학을 조작하는 자의 생명 상태에 따라 정사가 생긴다. 그 생명의 상태, 어느 순간에 일념이 원수폭이라는 악마 같은 재해마저도 일으키는 것이다. 시대는 잘못된 일념이 인류를 절멸시킬 수 있는 곳에까지 이르렀다. 부처와 대극 관계에 있는 것을 마라고 한다. 마는 능탈명자, 살자라고도 번역하는데 마음을 뇌란시키고 불도를 방해하고 더 나아가 생명력을 빼앗고 파괴시키는 작용이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을 지배하려는 야심이나 욕망이 되기도 한다. 이 마도 본래 생명 속에 잠재 있는 것이다. 불법은 인간 사회의 불행과 고뇌, 그리고 혼란과 파괴 속에 이 마의 활동이 있음을 깊이 간파했다. 이성이나 도덕이 마의 억지력이 될 수 없음은 수많은 역사의 예증을 꺼내 증명할 필요도 없으리라. 히틀러가 보여준 악마적인 천재다움은 그 모든 것을 남김없이 말해주었다. 도다는 많은 현대인이
정치 체제 등 자신의 외적인 변혁에 눈을 빼앗겨 정작 중요한 자신의 내적인 변혁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종교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초래했음을 새삼 청년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다. 종교에 관한 두려울 정도의 무지는 자유주의 사회에서도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조금도 변함이 없다. 다만 종교 활동의 자유에 대해서는 자유주의 사회가 속박이 훨씬 없을 뿐이다. 따라서 종교에 대한 대담한 발언이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공산주의자에게서 계속해서 나오고 다른 자유주의 국가에서도 종교에 대한 재고가 현대 문명의 정체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자유주의 사회에서도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서로 다른 정치 체제이면서도 인간의 고뇌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수수방관하고 있을 따름이다. 지구상에 생존하는 인간으로서 진심으로 자유주의 사회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또한 진심으로 사회주의 사회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좋으리다. 진심으로라는 조건을 붙여 생각할 경우이지만 무릇 인간이라는 인간은 그 정치 체제에 대해 불만을 품으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자유주의 사회가 이런 상태로 계속되는 것은 딱 질색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 체제가 되면 좋으냐고 한다면 정신의 자유를 잃는다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다. 또 한편 사회주의 국가 사람들은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 겨우 쟁취한 정치 체제이지만 이 숨막히는 정치 풍토 속에서는 인간성이 억압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자유주의 사회의 방식을 좋게 여기는 것도 아니리라. 현대인이 갈망하는 정치 체제는 솔직히 말해 이미 검증된 자유주의 사회에도 사회주의 사회에도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사람들은 새로운 사회를 가랑하겠지만 현재는 어쩔 도리가 없다. 갈망하는 정치 체제는 가만히 있으면 자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신선하고도 위대한 정치적 식견을 겸비한 누군가 한 사람의 두뇌가 지금만큼 필요한 때는 없다. 도다주세인은 이런 인물을 묘법의 대지에서 육성하겠노라 영원하고 선거라는 시험관 속에서 실험을 시작했다. 도다는 종교에 무지한 현대 정치가들을 전혀 상대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종교단체 역시 단순한 표밭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이 무렵 도다와 친분을 맺으려는 거물 정치가가 두세 명 있었다. 그들이 노리는 바는 약진하는 창가학회의 회원수를 그대로 득표로 연결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피상적인 우국의 정을 부실로 접근하려고 했다. 하지만 종교에 대해서 가르침을 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도다는 씁쓸한 마음으로 그들의 간담을 거절했다. 현대의 정치가에게 절망한 만큼 도다는 지금 시작된 문화부원의 실험을 중요시했다. 도다에게 정치체제의 문제는 그다지 깊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넓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시적인 사고에 기울어 있었다. 도다는 생각했다. 시대는 전진하고 동시에 민중의 마음도 변한다. 많은 민중이 바라고 만족하는 정치체제라면 어느 정치 형태라도 상관없지 않은가. 이는 풍토와 시대 그리고 민중의 지혜가 결정하면 된다. 매우 유동적인 정치체제를 그저 홍연히 이상화하고 고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인류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진화를 무시하는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살기 좋고 사는 보람이 있는 사회를 누구나 원한다. 이 소원이 있는 한 인류는 수많은 괴로움과 쓰라림을 경험하고 미흡고 고도의 복지사회나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 문명의 은혜를 입을 날도 올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생활면에서 생애에 걸친 만족할 만한 보증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일하면서 먹고 사는데 아무 불안이 없는 좋은 세상이 된다고 하자. 하지만 모든 사람의 모습이 제각기 다르듯 사람이 처한 환경의 미묘한 차이는 어떤 사회 체제나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으리라. 예를 들면 친한 사람과의 갑작스러운 사별이나 이별, 애증의 고뇌,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끝내야 하는 불우함, 또 때로는 죽음마저 생각하는 시련의 비애, 이렇게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을 앞에 두고 고뇌하는 자의 탄식, 사람들의 생명을 좀먹는 숙명적인 현실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른바 먹고 살 만한 사회에서는 일상생활면에 만족하는 만큼 도리어 숙명적인 고뇌가 갑자기 그 날카로움을 선명히 드러낼 것이 분명하다. 그때는 싫어도 인간은 자기 숙명의 모습을 자세히 응시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숙명이란 생명에 깃든 것을 말한다. 깃들기 때문에 3세에 걸친 생명의 실제가 진실이냐 허구이냐가 문제된다. 허구라고 부정해도 지금의 과학주의로는 고뇌하는 자의 탄식을 전혀 해결하지도 못하고 고뇌 그대로 방치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의 실제를 느낄 때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의 난문은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 영원한 생명의 법칙을 알았을 때 사람은 숙명 전환도 또한 가능한 일임을 틀림없이 알게 될 것이다. 참된 종교가 참된 힘을 발휘하는 때는 이때이다. 인간이 사회 본연의 모습에 모순을 느끼고 국가나 사회의 개혁을 시도하여 인류 구제를 지향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충분히 이유가 있고 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을 완수함으로써 마치 인간의 모든 난문이 해소된다고 착각한다면 인간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고 있고 본원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모독으로 통할 것이다. 도다 주세이는 마르크스의 종교 아편설에 대해 종교에 관한 현대의 한없는 무지를 깨달았다. 또 현대의 불행이 얼마나 깊은지도 동시에 알았다. 도다는 절박한 인류의 불행을 구제하고자 고심했다. 하지만 정치사회의 혁명사상은 마침내 편파적이고 불완전한 수많은 희생이 필요한 혁명을 초래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청년들에게 경고했다. 그리고 혁명이 유효한 혁명이려면 묘법의 토양 위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광선유포의 대업은 전대미문의 일이다. 전대미문인 만큼 사람들의 이해를 얻는 일도 쉽지 않은 법이다. 앞으로 중상과 비난 그리고 박해가 얼마나 거듭될지 알 수 없다. 니칠엔 대성인의 일생을 돌이켜 볼 필요도 없이 마와 맞서 싸우는 투쟁이니만큼 여러분이 망설이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패배하면 인류는 영원히 어둠 속에 잠기고 말 것이다. 참된 혁명이 얼마나 난사인지 우리는 몸으로 알고 있다. 대체 지금 어느 종교단체가 창가학회만큼 아꾸메리와 중상을 받고 있는가? 학회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단 말인가? 아무런 잘못도 없다. 대성인 불법을 이해시키고자 조금 열심히 움직일 뿐이지 않는가? 누구에게 폐를 끼쳤다는 말인가? 어본전을 수지하고 절망의 늪에서 훌륭히 일어서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소생한 사람이 많이 있을 뿐이지 않은가? 학회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가사의한 단체이다. 사명이 있는 단체이다. 이 학회와 연을 맺은 여러분도 불가사의한 청년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어째서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어째서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 이와 같은 활동에 생애를 바치려고 하는가? 불가사의하다. 대성인은 이런 사람을 지용보살로 단정하셨다. 구원의 서원한 이 세상에서 완수해야 할 더할 나위 없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도 조만간 마음속 깊이 알 때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저 감옥에서 깨달았다. 이미 나는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다. 도다는 미간에 굳은 결의를 나타내며 말했다. 도수 높은 안경 너머의 눈은 멀리 응시하듯 움직이지 않았다. 영혼을 내포한 일순간이라고도 해야 할 순간을 청년들은 도다의 모습에서 발견했다. 1955년 4월 24일 일요일 오후 도쿄 간다스루가다이의 주오대학교 강당에서는 제4회 나카노 지부 총회가 열렸다. 장내에는 약 3,000명의 참석자로 가득했다. 지부 멤버가 상쾌한 얼굴로
차례차례 단상에 올라 체험단과 결의를 발표해 장내 분위기는 어느새 열기와 의기로 가득 넘쳤다. 단상을 향해 오른쪽에는 회장 도다 조세이가 앉아 있고 그 옆으로는 선거의 격전을 끝낸 이사장 고니시 다케오, 쓰루미 지부장 모리카와 고지의 그을린 얼굴도 보였다. 그리고 진행하는 도중 때때로 단상에 있는 간부들 사이에서 무엇인가 보고하는 종이 쪽지가 몇 번 돌았다. 그리고 그 쪽지를 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지었다. 종이 쪽지에는 고니시라든가 모리카와라고 써 있고 그 밑에 어떤 숫자가 써 있을 뿐이다. 참석자는 단상 한 모퉁이의 분주함을 의아한 표정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 쪽지는 전날 투표를 실시한 도쿄도 의원 선거와 요코하마시 의원 선거의 현재 개표 중인 득표수 속보였다. 식순이 진행되고 종반에 접어들자 내빈 인사가 이어졌다. 그때 갑자기 하루키 이사가 흰 종이 쪽지를 들고 커다란 연설대에 갔다. 이 자리를 빌려 기쁜 임시 뉴스를 보고하겠습니다. 어제 실시한 도쿄도 의원 선거와 요코하마시 의원 선거의 개표 결과가 판명났습니다. 도의원에 입후보한 오타구의 고니시 다케오 19,312표 최고 득표 당선. 요코하마시 의원에 입후보한 쓰루미구 모리카와 고지 6,167표. 이것도 최고 득표 당선. 이것으로 경사스럽게도 우리 동지 중에서도 도의원 한 명과 시의원 한 명이 탄생했습니다. 하루키 요지의 목소리는 와하고 들끓는 3,000명의 환성에 묻혀버리고 서전의 승리가 확실해진 장내는 흥분에 취한 것처럼 유쾌해졌다. 때마침 이사장 고니시 다케오가 등단했다. 고니시는 저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하고는 지금까지의 오랜 신앙 체험을 섞어가면서 오로지 어본존을 믿고 도다가 지휘하는 대로 오늘까지 해왔기에 도의원에 당선된 것에 불과하다고 간결히 말했다. 그 뒤를 이어 장내의 화려한 감동 속에서 도다가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다. 때를 만나고 때를 뜻밖의 만나 그때에 할 수 있다는 것은 태어난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도다는 먼저 일본에 온 아인슈타인의 강연을 젊은 시절에 들은 소수의 한 사람임을 긍지로 여긴다고 말했다. 또 초대 회장 마키구치 스네사부로를 19살 때 만나 끝까지 가르침을 받고 감옥에까지 함께한 일을 긍지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말법에서 입종 700년의 때를 뜻밖의 만나 광손육포의 사명에 매진하는 것은 최고의 긍지이고 기쁨이라고 계속해서 말했다. 그리고 광선육포의 본의에 대해 진정한 신심을 하여 행복을 목표로 하는 모습 그대로가 광포의 대도를 걷는 것이 된다고 말하고 옆에 있는 고니시 다케오를 그 예증으로 들었다. 참으로 본인을 앞에 두고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이 신심을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표본이 이사장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도 공부를 싫어하고 술을 마실 것 같으면 그다지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도 잘하지 못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은 이 사람이 정말 학교 선생인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만 고니시 이사장은 장가를 갔다가 쫓겨나 보따리를 들고 시습학관에 왔습니다. 그날이 고니시 이사장이 오본존을 수지한 날이었습니다. 그런 고니시 이사장이 지금은 부러워할 정도의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원만함, 안온함으로 우리가 모범으로 해야 할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불초 이 도다도 장가학회의 회장으로서 그에게 이사장 역직을 맡기고 또 가마타의 대지부장으로 그 임무를 맡겼는데 머리가 나쁘면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좋아졌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1등으로 당선해 도의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망이 없으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학회의 조직이 어떻다느니 내가 응원했다느니 하고 말하는데 인망이 없이 어찌 최고 득표로 당선될 수 있겠습니까? 오타구에서는 고니시 다케오라고 해도 아무도 모릅니다. 초등학교의 한 교사가
수많은 유명 후보를 제치고 느닷없이 최고 득표로 진출할 수 있는 것은 오랜 신심으로 동지들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순수한 태도로 신심을 관철해서 과연 신심을 하니까 저렇게 되었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모습 자체가 절복이 됩니다. 그래서 나도 하고 신심을 하게 되면 광선유포는 자연이 됩니다. 지금 그런 때가 되고 있습니다. 도다는 때에 맞는 신심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광선유포의 때가 왔으므로 오본조님의 힘은 엄청납니다. 옛날 어본조는 힘이 없고 지금의 어본조는 힘이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이상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본조는 변함이 없고 닫고 있는 우리에게 변함이 있는 것입니다. 동쪽 하늘에서 뜨는 태양도 낮에는 머리 위에 있는 태양도 태양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낮의 햇살이 가장 강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낮의 태양과 같은 어본조님의 직사광선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공덕을 자기 몸으로 받는 것도 받지 않는 것도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단단히 신심해서 공덕을 많이 받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바입니다. 24일에 열린 나카노 지부 총회는 끝났지만 그 무렵 도쿄도의 구의원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시의원의 선거전은 4월 30일의 투표일을 앞두고 참으로 절정에 달했다. 전국 38개 지역에서 입후보한 후보자 52명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역의 학회원들은 온 힘을 다해 활동했다. 5월 1일 저녁에는 개표 결과가 학회 본부로 들어왔다. 도쿄도의 구의원에는 32명 전원 당선하고 각지의 시의원도 19명 당선. 아키타의 후보자 1명이 낙선했을 뿐이었다. 여기에 앞서 고니시와 모리카와를 합하면 문화부원 53명이 각 의회의 의석을 획득한 셈이다. 견실한 선거로서 세간에서 보면 예상 밖의 진출이었다. 하지만 창가학회의 지원 활동에 주목한 신문기사는 전혀 없었다. 도다 주세이는 이 당선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그리고 잇따라 인사하러 오는 신임 의원들을 앞에 두고 기분이 상쾌했다. 본부를 가득 메운 간부들도 얼굴 가득 희색을 띠고 이 첫 출진의 성공을 축하했다. 도다는 곧바로 스즈모토 문화부장을 불러 각 지역의 당선 상황을 상세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도다는 흉중에 벌써 내년에 있을 참의원 선거의 틀을 짜고 있었기 때문이다.